젊은 10대 여성이 상처가 나서 왔는데, 근데 이제 관계시마다 이제 상처가 너무 심해져서 오는 걸 물어봤는데, 콘돔을 사는 게 너무 비싸서 졌대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올려드리는 마이리드 스토리입니다. 또 재밌는 주제를 가져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번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외래에 굉장히 많은 질환인데 요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정확한 진단명을 알고 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외음부 건조증인데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어떤 게 불편한지 이제 초진 차트라고 이렇게 쓰는 칸이 있어요. 제일 위에. 외래에서 보면 건조증인데 대부분 거의 다 뭐라고 쓰고 오시냐면은 가렵다, 따갑다. 그거보다도 제일 많은 거는 밑이 불편하다가 제일 많으세요. 이제 밖에서 이제 예진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불편하시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답을 잘 못하세요. 어떻게 불편한지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불편해요. 계속 그러는데 그게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도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고 복잡한 증상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증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오늘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알죠? 건조증이 굉장히 많다는 거. 네. 이제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호르몬 문제, 그치? 그리고 씻는 습관을 잘못 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균, 그치. 감염도 있지. 잘못된 성생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의외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윤활제 검증되지 않은 거 쓰시면 윤활제 종류도 계속 촉촉한 타입이 있고 빨리 휘발되는 타입이 있거든요. 그렇게 빨리 드라이하게 말라지는 윤활제를 쓰시면은 상처나고 건조증 생기기 쉽습니다. 촉촉함이 좀 오래 가는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일단 건조증은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감염에 의한 게 있고요. 이제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생기는 이제 건조증이 있고요. 폐경 후 질 조직이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생기는 건조증이 있고, 켈로이드나 아토피처럼 이제 피부 문제인 경우도 있고, 항암 치료나 항히스타민이나 이제 뭔가 피부과 치료를 받다가 그런 약물 부작용으로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 산부인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감염, 그냥 내버려둬서 생길 수 있는 이제 살이 까져서 생기는 건조증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외로 많은 게 모낭염으로 생기는 건조증 되게 많고요. 치골 있는 데까지 가려운 경우가 되게 많고, 모낭염으로 인한 거는. 그리고 아토피나 이런 걸로 인한 경우는 이제 피부가 이제 헐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인데, 외음부는 입안의 점막 조직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거기를 보습하는 층이 얇아지기 때문에 드라이해지기가 쉽고, 건조해지고 나면은 기스가 나기 쉽죠.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균이나 박테리아가 붙어서 염증을 만들고 정상 세포층을 더 파괴합니다. 보습을 하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층을 자꾸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생기고 진물 생기고 균 붙고 가렵고 따갑고 피부는 헐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은 건조증으로 시작하는데 외음부가 건조하다는 걸 자각을 잘 못하세요. 왜냐면은 외음부라는 거는 옷이 일단 보호를 하고 있고, 제모를 안 하신 분들은 털도 있고 하니까 건조하다는 걸 잘 못 느끼시는 그 기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간을 지나서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조증의 치료는 일반 질염하고 좀 달라서 균만 잡는다고 땡이 아니에요. 이미 균이 파고들어서 피부층을 좀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새살이 올라오는 기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게 한 2-3주. 상처가 오래된 분일수록 더 긴 기간이 필요한데, 대부분 항생제 먹고 급한 불이 꺼지면은 여기서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매달 질염을 달고 산다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건조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큰 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붙어있는 균이랑 상처를 잡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살이 올라오기를 보습하면서 기다린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기본적이고 간단하면서도 지키기 참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다 보면 요새는 병원에서도 치료를 도와주는 약물들이나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감염에 의한 가려움증이나 건조증인 경우에는 이제 그걸 완화시켜주는 겔이 있어요. 그 겔을 뿌려주면은 항상 피복제여가지고 상처에도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보습도 되고, 그러니까 균도 잡아주고 드라이해지지 않게 정상
피부층을 보호해주는 그런 겔이 있고요. 일단 감염에는 그런 겔을 쓰는 게 좋고 보습은 그럼 그냥 집에 있는 바디로션 이런 거 발라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건조함은 바디로션으로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약간 호르몬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사실 호르몬 질정을 쓰는 게 좋죠. 근데 호르몬 질정을 못 쓰는 분들도 있어요. 유방암이라든가 내막암이라든가 암이 너무 두려운 분들 그리고 의외로 경부암 치료 받으신 분들도 에스트로겐 안 쓰겠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경우에는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서 일부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천연 크림 같은 거를 좀 권하기도 하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두껍게 바르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제품의 뛰어남보다도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냥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꾸준히 발라보세요. 이렇게 권하거든요. 이제 초조하신 분들은 그 한 달이 되기 전에 몇 번 뛰쳐오세요. 따갑다. 오히려 피가 난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 열이 난다. 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각질 세포가 갈라지면서 피가 나고 있는 게 이제 새살이 올라오려면 또 얼마나 가렵고 질물이 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질 안쪽이 점막 세포로 되어 있는데 건조증이 진짜 심한 분들은 발 뒤꿈치 각질처럼 돼 있어요. 갈라지는 각질처럼. 원래는 입안 세포처럼 빨갛고 분홍색으로 모세혈관이 막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얗게 질려서 그냥 굳은 살처럼 돼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 굳은 살이 갈라져서 피가 나고 새살이 올라오는 동안이 제일 괴로운 시간. 그게 한 1, 2주. 그때 이제 못 참고들 많이 오시고 이제 막 울고 막 이러시는데 그때 이제 잘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지수포 하신 분도 그분은 이제 건조증으로 인해서 성교통이 너무 심했어요. 성교통이 너무 심해서 남편은 너무 건강한데 자꾸만 피하게 되는 것도 미안하고 하니까 좀 이 치료를 앞당기고 싶으신 거죠. 사실 질정으로만 꾸준히 치료를 해도 되기는 됩니다.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나는 상관없고 질정으로만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렇지만 그게 익숙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좀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 하시면은 진짜 획기적인 방법이 드라이한 세포 자체에 얼굴에 쓰는 물광 주사라는 거 아시죠? 히알루론산이 수분 폭탄인데 수분 자체를 그냥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각질 세포 자체에다가 수분을 넣어주는 거죠. 요것보다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더 임팩트 있는 치료가 사실 니들링이에요. 그러니까 얇은 미세한 바늘로 한번 찌르고 나오는 것 자체가 새살을 올라오게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니들로 찌르고 수분을 넣어주고 질정으로 치료해주고 이 3단계가 하나가 다 효과가 있는 치료인데 합작품이 되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 질소포 자체는 사실 그렇게 통증이 있는 프로시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통증에 대한 공포 플러스 이제 질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공포가 이미 너무 막심하신 분들은 저랑 충분히 상담 후에 또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 안쪽 건조증이 해결이 되면 외부도 해결이 돼요. 좋은 질문인데 원리는 똑같은데 원래 안쪽은 점막세포니까 히알루론산을 넣어주잖아. 근데 외음부는 히알루론산까지 안 뭐 넣어줘도 좋지만 넣어줘도 좋고 그 질소 얼굴에 써도 돼. 얼굴에 싸줘도 되는데 외음부는 더 좋은 게 입안 세포보다 이런 피부들이 보습력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레이저하고 보습크림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히알루론산까지도 안 넣고. 그래서 오히려 나는 내가 봤을 때 외음부는 레이저로 도장 모양으로 네. 니들링을 더 많이 해주고 보습크림을 충분히 바르는 게 효과는 더 있는 것 같아요. 분비물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그 음모 부분 털에 분비물 붙으면서 건조해지잖아요. 그럼 이거 제모를 하면 건조증이 좀 효과가 있어요? 사실 털이 하는 역할이 보습의 효과도 있거든요. 보습의 효과도 있는데 진찰을 해보면 알겠지만 털이 너무 많으시거나 모공이 작은 분들은 털 때문에 오히려 진물이나 모낭염이 유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권하죠. 제모를 차라리 하시라 하고 크림을 바르는 게 오히려 보습이 되는데 잘 관리만 하면 털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천연 보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분비물이 붙거나 균이 트랩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균의 온상이 되는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고 모낭염으로 맨날 고생하서 와서 짜고 절개하고 약 먹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레이저 제모하고 보습크림 바르는 게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게 케바케야.
제가 알기로는 고혈압 약물. 고혈압 약물 근데 크진 않고 내가 봤을 땐 그거 SSRI 항우울제. 항우울제가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구강건조, 목마름, 점막세포를 건조시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도 요번에 방송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젊은 층 우울증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등록된 환자가. 그래서 질염 생기면 꼭 물어보는 게 항생제 오래 드신 거 있나요? 약 오래 드신 거 있나요? 꼭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그런 약이 유발하는 류의 질염이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항생제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는데 SSRI가 이제 구강건조나 목마름을 유발하면서 외음부 건조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복용하고 있는 인구가 저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요새 저희 병원에도 그냥 PMS 생리정 증후군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건조증이 오히려 약 때문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건조증 생기지 않기 위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씻는 것도 잘 씻고, 중요한 거는 잘 말려주고, 습하면 안 되고, 습하면 오히려 드라이해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털에 이제 감염성 뭐가 많으면 제모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세정제나 윤활제도 검증된 제품을 쓰는 게 좋고요. 내가 전에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젊은 10대 여성이 상처가 나서 왔는데 그게 너무 반복돼서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이제 관계시마다 이제 상처가 너무 심해져서 오는 걸 물어봤는데 콘돔을 사는 게 너무 비싸서 비닐봉지를 썼대요. 그때 되게 충격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콘돔을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 윤활제나 그 제품은 더 그냥 아무거나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얼굴에 쓰는 거 써도 되겠지 할 수도 있는데, 얼굴 피부가 사실 생각보다 외음부 피부보다 조금 더 튼튼해요. 그래서 얼굴에 쓰는 거 함부로 쓰다가 되게 따가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음부 전용 제품을 쓰는 게 좋고요. 생활 습관이라는 건 단순하지만 드라이하게 잘 말려주고 보습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치료 도중에 절대 끊어지시면 안 되고 3주 이상 꾸준히 세살에 올라올 때까지 같이 기다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증된 제품 쓰시는 거 중요하고요. 근데 저희 외래에 굉장히 많은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하나의 증상, 외음부 건조증으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로 오신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외음부 건조증이란 단어가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조증 때문에 유발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주제를 선택해봤고요. 또 저희 채널 계속 재밌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